오늘은 16강 기사활용 지도입니다. 저번 시간에 신문 지명 내용의 구성적인 요소는 기사와 시각자료와 광고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중에서 오늘은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신문 기사란 보도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을 신문 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기사는 사실을 생명으로 합니다. 사실을 생명으로 한다는 건 기사라는 건 기자가 어떤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서 쓰는 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거기에다가 글을 덧대어 쓰거나 사실이 아닌데 과장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읽는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글로 다양한 일이나 사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일 또는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기삿거리로 삼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관심이나 흥미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 또는 알고자 하는 것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을 우리는 기삿거리로 쓴다는 것입니다. 또 뉴스를 문장으로 작성한 것인데 기사 종류에 따라 문장 작성 방법이 달라지고 문장 구조는 그 기사가 보도기사인지 의견기사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보도기사가 무엇이고 의견기사가 무엇인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보도기사라는 것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스트레이트 기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의견기사는 우리가 나중에 말하겠지만 피처기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선 신문 문장을 작성할 때의 원칙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신문에서 우리가 문장을 작성하는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문에서 기사를 작성할 때는요, 정확하고 간결하고 명백하게 우리가 그 기사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는 주로 취재 기자가 작성을 하는데요. 취재 기자가 이 작성을 할 때는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이 윤리적 책임입니다. 취재원을 보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사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거리를 그 기자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기자가 나의 어떤 그 이야기거리를 갖다가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리고자 나의 신변을 보호해주지 않아.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나는 그 기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줬지만 신변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 100% 신뢰할 만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자는 많은 취재원들을 만나고 이들에게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은밀한 정보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양심 선언을 한다라든가 이럴 때도 그럴 수가 있는데요. 언론인의 윤리는 취재원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로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려면 취재원을 밝히는 게 원칙이에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어떤 그런 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나와줘야 내가 정확하고 이게 공정하고 이게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 필요하니까 취재원이 나와주는 게 맞으나 취재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는 더 우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거나 기사 내용의 출처가 알려지면 취재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경우에는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신문기사 작성의 원칙에서는요, OW1H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6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것을요, 조금 더 말이 부드럽게 연결이 되려면, 문장이 부드럽게 연결되려면 왜를 먼저 넣고 어떻게를 맨 마지막에 넣으면 문장이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 우리 반 친구들이 언제 2000년 몇 월 며칠 오후 1시에 어디에서 5학년 3반 교실에서 무엇을 우리 반 학급 회의를 왜 반별 장기자랑회 할 것을 정하기 위해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였다. 우리 반 친구들이 2000년 몇 월 며칠 오후 1시에 5학년 3반 교실에서 우리 반 학급 회의를 반별 장기자랑회 할 것을 정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였다. 하고 이렇게 6하 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사의 구성 요소. 기사의 구성 요소는요, 크게 4가지로 갑니다.
표제와 리드와 본문과 바이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표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굵은 글씨로 써져 있는, 그러니까 기사의 면에 있어서 굵은 글씨로 써져 있는 가장 큰 그 글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딕체로 써져 있죠. 자, 그래서 그 표제는 기사의 제목으로 기사의 방향이나 내용, 중요도에 따라 어떤 제목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취재 기자가 아니라 편집 기자가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취재 기자는 취재를 하고요. 편집 기자가 읽어보고 거기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어떤 것을 뽑아내면 독자들이 관심 가져 하겠고 유독자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것이구나. 이걸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 갖고 그 다음에 거기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나가다가 우리가 기사를 다 읽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표제를 먼저 보잖아요. 표제를 보고 그 표제를 통해서 이거 좀 관심이 가는데 하는 영역의 것에 기사를 읽잖아요. 그래서 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제목의 기사는 기사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편집 기자가 작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포츠의 신문 표제는 기사의 67%를 차지하고 보통 기사는 28%를 차지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표제 같은 경우는요. 표제가 나오고 또 어떤 기사들은 표제를 뒷받침해 줄 만한 작은 또 밑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거를 표제 밑에 부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제 아래에 또 조그맣게 조금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게 있어요. 표제보다는 작은 글씨로. 그걸 우리는 부제라고 해요. 부제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제목도 나와 있는데 표제를 조금 더 뒷받침해주는, 설명해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드 기사가 나옵니다. 리드 기사는 말 그대로 리드해준다. 또는 전문이다. 문장에 있어서 앞에 나오는 문장이다 해서 전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사의 첫 문장으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리드 기사는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육하 원칙이 모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언제 누가 무엇을 이란 말이 있는데 누가 언제 무엇을 시작하였다. 어느 날 언제 누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을 담고 있다. 얘기했을 때 육하 원칙에 맞춰서 앞에 부분에 먼저 나와 있는 걸 우리는 전문 리드 기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사의 첫 문장으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그 전문에 대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다 풀어서 줄줄줄줄 설명을 해줄 거예요. 어디에서? 바로 본문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써줄 것이 바로 본문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리드를 제외한 나머지 짧은 기사에서는 리드의 본문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짧은 기사에서는. 그런데 긴 기사에서는 리드가 따로 나와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리드 기사가 중간에 한 문장, 두 문장 있고 그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바이라인이 나옵니다. 기사를 작성한 취재 기자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서명이. 예를 들면 취재 기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기의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있죠? 누구누구 골뱅이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맨 뒤에 그거를 우리가 바이라인이라 그래요. 누가 썼는지. 그러니까 그 기사를 누가 썼는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거, 명확성.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그걸 썼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사를 밝히는 바이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사의 구성 요소예요. 기사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기사의 구조에는요. 역피라미드형이 있고 피라미드형이 있고요. 혼합형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역피라미드형은요. 중요한 내용부터 먼저 서술하는 두 가지식으로 신문 기사의 정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속성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전통적인 기사 작성 방법입니다. 본론을 먼저 써요. 본론을 먼저 쓰고 서론을 나중에 쓰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적은 지면 속에서 짧은 시간 내에 중요한 것을 먼저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라미드형 같은 경우는요. 연대기적 유형으로 미갈식 기사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 문체는 의견기사나 피처기사 등에 종종 사용됩니다. 제가 아까쯤에 보도기사와 의견기사가 있는데 의견기사는 피처기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에다가 나의 의견을 덧붙이는 기사들, 그리고 추후에 나오는 기사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요.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설명의 한 부분을 도입으로 시작해서 점점 흥미나 서스펜스를 형성하고 마지막에 가서 그 사건의 클라이막스를 제시하는 형태를 피라미드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합형 같은 경우는요, 양갈식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혼합형인데요. 전문에서 1차 첫 번째 강조한 후에 그 다음에 본문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하고 그 다음에 수정된 피라미드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량이 정해진 잡지 기사들이 많이 활용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글 전체를 읽게 하고 싶으면 이 형태가 가장 좋고요. 기승전결식의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표제 부분에서 아까 제가 한번 다시 적어드렸었는데 표제와 그 다음에 부제와 그 다음에 전문과 본문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다 그랬죠?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바이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쯤에 거기에서는 부제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짧은 기사에서는 전문은 전문, 리드 기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건 표제와 본문과 바이라인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기사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기사의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사를 한번 분류해 볼까요? 자, 기사가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스트레이트 기사라는 건 무엇이고 피처 기사라는 건 무엇이고 해설 기사라는 건 또 무엇인지 한번 기사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기사.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스트레이트 뭔가 군더더기가 없는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거예요. 군더더기 없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그냥 사건 자체만 보도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이트 기사입니다. 그리고 피처 기사라는 것은 뉴스와 광고를 뺀 모두입니다. 그래서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라든가 가십 등 흥미 제공을 목적으로 뉴스의 기자의 개인적인 견해나 느낌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뉴스와 연관된 논설도 우리가 피처 기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인터뷰나 칼럼, 시사만평 등도 뉴스 피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시사성이 없는 서평이나 퀴즈, 신문소설 등은 비뉴스 피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기사를 스트레이트 기사와 피처 기사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해설 기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요 사건의 배경과 원인, 의미, 영향 전망, 필자의 의견까지 포함하는 건 해설 기사예요. 해설 기사라는 건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필자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는 거죠. 또 기획 기사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휴가 만약에 끼거나 아니면 봄이 되거나 또는 여름이 되거나 가을이 되거나 겨울이 되면 기획 기사 같은 거 많이 뜹니다. 봄이면 봄에 어떤 봄 꽃나들이에 대한 기획, 취재기, 막 이렇게 기획, 취재, 이렇게 해서 어떤 봄 꽃나들이에 대한 거, 여름이면 바캉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가을이면 단풍에 대한 거, 겨울이면 무슨 이웃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획, 취재로 많이 뜨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기획 기사입니다. 사전에 계획해서 심층적으로 다룬 기사들을 우리는 기획 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설. 신문의 논설의 일종으로서 신문사의 견해나 주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론이라고도 얘기하고 주필을 비롯한 논설위원들이 합의로 주장을 결정합니다. 주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문 논설을 맡고 있는 최고 우두머리의 사람을 주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명이 무기명 지필하고 개인적 의견이나 주관을 게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사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회사에서 그 어떤 신문사에서 신문사의 의견이나 신문사의 어떤 그러한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한 생각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어떤 그런 논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칼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특정 기고란의 전문 필진,
쓴 논설문으로서 이거는 그 회사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 필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글로 필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실론이나 논단이나 시평, 횡설수설, 만물상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칼럼에 해당이 됩니다. 이 모두는 다 뭐예요? 기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사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표준어나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 어법에 맞게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쉽고 짧게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요. 전문 용어를 쓸 때는 해설을 덧붙이고 외래어나 약어, 조어 사용은 가능한 한 피하셔야 됩니다. 또 대립하는 의견의 경우는 양쪽의 주장을 모두 실어주는 게 기사의 작성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기사가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의 의견을 실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4대강에 대한 이야기 할 때 4대강의 찬성 측과 반대 측을 모두 같이 실어주는 기사가 제대로 된 기사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 육하 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글쓰기를 해야 되겠죠. 자, 기사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보도기사란 뉴스를 전달하기 위한 모든 기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전달하기 위한 모든 기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육하원칙이 적용되어서 간결성이나 명확성, 객관성이 요구된다. 우리 앞에서 한번 배웠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은 가치 있는 것으로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생명으로 한다. 뉴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궁금해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알릴 만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뉴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뉴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가치로운 것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왔을 때에 그것이 뉴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는 거지 이미 다 알고 있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또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글은 흔히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얘기하고요. 스트레이트 기사는 역피라미드형 두 가지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해설기사라는 것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도기사만으로 부족한 경우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견식과 안목을 도울 필요할 경우가 있을 때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또 중대한 사건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때가 있을 경우 그럴 때에 독자들에게 친절히 설명해주는 기사가 바로 해설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이트 기사만으로선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보도기사만으로는 알 수 없을 때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어준 기사를 우리는 해설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획기사라는 것은 주제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기획하고 조사하는 것을 기획기사라고 얘기하고 논설기사, 논평은 앞에 부분에서 설명해드렸죠? 자, 해설기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균형이 중요해서 어느 편을 주장을 옳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제시해서 쓰지는 않고 독자는 표현된 정보의 인과관계나 관련성 의견과 사실을 섞임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연결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사실과 의견을 어떤 의견이 한 방향인가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기사가 될 것입니다. 사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자 그 어떤 회사, 신문사마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므로 어느 사설이 나와 판단이 맞는지를 결정해서 다양한 신문사의 사설을 꾸준히 읽어서 사설을 통해서 대중의 생각이나 그 다음에 경향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기사를 읽을 때는 기획기사와 칼럼을 읽을 때는 또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평가의 결과에 따라 잘잘못에 대해서 칭찬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표현도 잘 실려 있는지를 살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 아까쯤에는 그런 기사를 쓸 때의 중요점이고 이번에는 기사를 읽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기사의 제목을 통해서는 제목은 핵심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 기사 읽기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고 제목을 보고 기사의 내용을 잘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달아야 되는 거고요. 기사 제목 다루는 방법은 요약문이나 본문을 압축해서 달고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또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구어체로 답니다. 그러니까 신문은 구어체가 아니지만 신문의 기사는 구어체가 아니지만 기사 제목은 구어체로 쓰는 경우가 많고요.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매력적인 것으로 써야 합니다.
기사 활용에 실제로 아이들하고 지도하는 방법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여기에 의거해서 작성하도록 해보는 것이 재밌고요. 그다음에 기사를 읽고 육하 원칙에 밑줄을 그어보게 하는 거. 그래서 리드 기사를 찾아서 육하 원칙에 맞춰서 다시 한번 써보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기사의 제목을 완전히 문장으로 바꾸어 보는 거예요. 기사의 제목이 다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연아는 피겨왕 하고 물음표가 있다면 김연아는 피겨왕이다. 김연아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피겨왕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한 제목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바꾸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사를 매핑하는 방법. 떠오르는 낱말을 서너 개 정도 주가지를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지에서 부가지를 이어서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읽기 전에 알고 있는 점, 그리고 알고 싶은 점, 알게 된 점을 따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정리를 해보고 시사 퀴즈를 만들어 보고요. 시사 퀴즈를 만들어보고 후속 기사를 써봅니다. 우리가 기사를 보면 우리가 기사에서는 보도 기사가 있고 해설 기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기사 하나를 스크랩해서 그 기사에 후속 기사를 써보게 하는 거예요. 후속 기사가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기사가 나오면 좋겠니? 좀 더 희망적인 기사.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뭐 어디 지역에 불이 났다. 그런데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뭐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걸 갖다가 다시 취재를 갔어요. 그랬었더니 그 주변에 그래서 그 취재를 갔다고 한다면 어떤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니? 그러면 그 후속 기사를 내가 써보는 거예요. 다시 취재를 갔더니 그 불이 난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그 불이 난 아이들을 돕고 그다음에 그 주변을 정리하고 치워주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을 도와서 뭐 공부방이 열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합심해서 그 지역을 살리는데 더 밑거름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두 어떤 지역을 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이런 어떤 후속 기사를 쓸 수도 있잖아요. 희망적인 후속 기사를 한번 써보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속 기사까지 한번 써보는 걸로 기사 쓰기까지 해보았고요. 기사를 읽는 것과, 그러니까 기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았고, 그 다음에 기사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기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각 자료를 가지고 또 만나보게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